자, 이제 비교 방식 한 문제 출제되는 거 있고 이제 수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또 시험 문제 한번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인 것도 한번 출제했어. 수익 방식인데 수익 방식은 크게 또 두 가지. 하나는 수익 환원법, 또 하나는 수익 분석법. 자, 수익 분석법에서 구한 우리가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수익, 임대료인데 또 여러분 시험 문제에 27회 시험에 또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또 출제 한번 했었죠. 자, 그래서 수익 환원법과 수익 분석법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수익 분석법부터 한번 보시면은 53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거기 개념 보시면은 일반 기업 경영. 여러분 일반 기업 경영은요, 기업용 부동산입니다. 기업용 부동산. 일반 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 수익을 분석을 하여 대상 물건이 일정 기간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대상 물건의 일정 기간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일정 임대차 기간이 있을 거죠. 순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뭐한다?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수익분석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수익분석법에서 구한 임대료를 수익임대료라고 하죠. 그래서 수익분석법은요, 아까 일반 기업의 경영 뭐에만 적용하냐 하면요, 기업용 부동산에만 적용해요. 여러분 기업용 부동산은 상업용 부동산, 공업용 부동산, 광업용 부동산 이 세 가지를 기업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수익환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뭐라고 하면 수익 가액이라고 하죠. 수익 가액. 자, 작년에 또 개념 또 출제했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 이제 개념을 한번 보시면은 524페이지에 자,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이죠. 자,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을 의미합니다. 순수익이나 뭐죠? 미래에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 작년 시험에 요걸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에요,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출제했어. 그러니까 현금 흐름. 자, 그리고 여러분이 요것도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순수익, 순영업소득. 요것도 우리 출제를 한번 했었고, 또 환원의 동그라미. 환원의 동그라미, 또 할인의 동그라미. 할인도 한번 출제했어요. 자, 환원은 뭘로 환원? 환원 이율로 환원하고, 할인은 할인율로 할인을 해요. 그래서 또 시험 문제에 또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환원 이율.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우선 이 개념을 자주 내는데 작년에도 개념 나 있거든요. 작년은 말로 냈습니다. 근데 올해 시험은요, 요거 계산 문제가 중요하다. 오른쪽은 낫네요. 계산 문제. 왼쪽. 올해는 계산 문제 출제가 예상이 된다. 자, 계산 문제를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 순수익, 환원 이율을 알면 구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때 순수익, 수익환원법을 구성하는 3대 요소가 순수익, 환원이율, 수익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우선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인데 항상
순수익을 계산할 때는 우리는 연간 단위로 계산한다. 연간. 월로 주어지면 12개월을 곱해주면 돼요. 연간 단위로 구한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배운 거 복습할까요? 자, 투자론에서 배운 거 단위당 예상되는 임대료 계산할 때 항상 자, 여러분 뭐 복습하는 거예요. 단위당 예상되는 연간 임대료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임대 다리 수를 곱해주면 임대 다리 수를 100% 완전히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을 가능 총소득이라고 해요. 자, 가능 총소득에서 100% 완전히 임대되기 어렵죠. 공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자, 공실 및 불량부채에 따르는 대손 충당금을 공제하고 영업 외의 수입, 뭐 자판기 수입과 같은 기타 소득 또는 기타 수입을 더해주면은 뭐냐면 유효 총소득이 나와요. 자, 유효 총소득에서 또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영업경비인데, 자, 영업경비 우리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는 건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만은 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세, 화재, 보험료, 수선비, 유지비, 관리비,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 이런 건 다 들어와요. 시험 문제 또 한 번 관리인 인건비가 나왔대. 관리인 인건비. 근데 소유자 봉급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요걸 해주면은 순 영업소득, 순수익 구하는 거죠. 자, 시험 문제는요, 이 수식을 이용해서 출제. 요 수식에서 순영업소득해서 여기 들어가는 거. 자, 시험 문제에 만약 원래 출제되면 여기서 순수익 구해서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 환원이율 주어지면 좋아요. 10% 하면 0.1이 들어오면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환원율 구하는 것까지 낼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문제 한번 가겠습니다. 자, 525페이지로 갑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환원법으로 평가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을 구하는데, 자, 가능 총소득 얼마? 8천만 원. 야, 가능 총소득 8천만 원 주어졌어요. 자, 여기서 공실 손실 상당액 및 대손 충당금은 가능 총소득의 몇 프로? 10%가 주어졌네. 가능 총소득의 10%를 곱해줬더니 800만 원이 주어졌죠. 그럼 유효 총소득은 7,200만 원. 기타 소득은 없으니까. 자, 거기서 뭐를 뺀다? 이제 수선 유지비 400만 원, 화재, 보험료 100만 원, 재산세 얼마? 200만 원을 포함시키죠. 그런데 거기에 부채 서비스액이나 소득세는 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건 포함되지 않아요. 그럼 요거 빼주니까 7,200에서 700 빼니까 얼마? 순영업소득 6,500만 원. 6천 여기 500만 원을 환원율 10% 0.1 6,500만 원 0.1로 나눠줬더니 얼마? 6억 5천만 원. 이것도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요 수식은 투자론에서 이건 늘 출제한다고 했잖아요. 암기하고 그다음에 계산 수식이 그래 들어가면 돼요. 만약 여기서 출제해도 이것도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도. 이건 숫자 바꿔서 냅니다. 내일 시험 한번 하루 기억이 가는지 안 가는지 보겠습니다. 네? 내일 시험 모의고사 치잖아요. 내일이 아니에요? 30일? 하여튼 뭐 칠 때 여기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우선은 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 교재 527페이지로 넘어오시면은 환원
이율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환원 이율. 자, 환원 이율에 있어서 우선 개념을 우선 살펴봅니다. 자, 이 환원 이율은 자, 관련해서 시험에 이 개념 작년에 출제했거든요.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구하기 위한 이율의 개념이 환원이율인데, 자, 작년 시험에 이렇게 냈거든요. 순수익을 부동산 가격으로 뭐 한다? 나눠야죠. 작년에 곱하라 출제했어. 그게 작년에 틀린 질문이에요. 작년에 박스로 나왔을 때 나누어줘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 10억인데 순수익 5천만 원입니다. 그럼 10억에 5천만 원 몇 프로? 5%. 수익성이 5%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뭐를 나타내냐면은 수익성을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낸다. 그러면 여러분, 이 환원 이율은 5%라고 했거든요. 5%. 그래서 여러분,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투자 지표야.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지표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투자론에서 배운 걸 하면요,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을 뭐라고 하죠? 사전 수익률이라고 하죠.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 개념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52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은, 자, 평가 대상 물건의 내용연수 전체 기간 동안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한 무슨 이율? 장기적 이율. 자, 우리 앞에서 기대 이율, 저번 주에 우리 배우셨던 기대 이율은 임대차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단기적 이율인 반면, 환원 이율은 내용연수 전체 기간 동안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한 장기적 활동에 대한 이율입니다. 일종의 수익률이라고 하죠. 아까 무슨 수익률? 수익률 중에서도 기대 수익률. 자, 그래서 여러분 528페이지에 환원이율 성격 보면은 거기에 사전 수익률 또는 뭐다? 기대 수익률로 볼 수 있고, 환원이율은 물건의 종류, 뭐 상업용이냐 공업용이냐, 물건의 종류, 품질과 등급, 줄여서 품등, 지역, 시대별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 마다 달라진다는 것. 자, 여러분 529페이지에 거기에 보시면요, 3번에 가격의 폭을 가늠하는 지렛대의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요거 얘기거든요. 자, 요게 우리 작년 시험에 보면은 순수익은 안정적이라고 보면은 환원율이 오르면 전체값 수익가액마다 낮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또 환원율이 낮으면 수익가액마다 높다. 그래서 수익가액과 환원율은 서로 반대로 변동하는 무슨 관계? 역관계에 있다라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3번 되겠죠? 자, 그리고 거기에 4번에 있어서 이 내용이 또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어제 작년에도 나왔죠. 매년 투자에서 얻어지는 예상되는 수익이 있어요. 예상되는 수익에 대한 현재 가치를 현재 투자 금액, 투자 지출액과 일치시키려는 할인율, 즉 자본화 승수를 뭐라고 한다? 환원 이율이다. 이걸 작년에 또 지문상에 내면 또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맨 위에 볼까요? 528페이지 환원 이율의 구조. 자, 환원 이율의 구조를 보면은, 환원 이율은, 자,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돈을 투자합니다. 그럼 투자하면은 뭐가 발생해야 돼? 미래에 수익이 발생하죠. 그럼 투자한 자본으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률이 나와요. 예? 이 수익률, 자본 수익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투자를 하게 됐을 때 미래에, 과거에는 관련입니다. 미래의 부동산 사용에 따라 또 뭐가 발생해요? 감가가 발생하죠. 그럼 그 감가상각분에 대해서 투자한 자본을 회수를 해야 돼. 그래서 뭐가 들어간다? 또 투자한 자본을, 미래에 대한 감가상각분에서 투자한 자본을 또 회수를 해야 된다. 회수. 요까지 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 회수. 자본. 자, 이 자본 수익률은요,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화를 해야 돼. 현재 가치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평가이론에서는 할인율로 표현되고, 미래의 부동산 사용에 따라서 감가상각분에 대해서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요 율은 감가상각률로 표시돼. 감가상각률로 표시된다는 거. 환원이율의 구조를 한번 확인해 본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529페이지 보시면은 환원이율의 종류가 있죠. 자, 환원이율의 종류를 보시면은 여러분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개별 환원율이 있어요. 예? 그럼 예를 들면 토지 환원이율, 뭐 건물 환원율 이런 식으로. 근데 복합 부동산이 있거든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이 토지 건물 2개 이상의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는 환원율을 종합 환원이율이라고 해요. 종합 환원이율. 그래서 개별 환원이율, 종합 환원이율 개념이 있고, 또 감가상각률. 여러분 이거 감가상각률 포함 여부에 따라서 상각 전 환원이율, 상각 후의 환원이율. 여러분 상각 전의 수익률이 높을 것 같아요? 상각 후가 높을 것 같아요? 상각 전이 높죠. 상각하기 전이니까 금액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건 상식으로. 또 소득세 있죠. 법인은 법인세이고 개인은 소득세인데, 이 소득세나 법인세 납부하기 전, 세 공제하기 전 환원이율, 세 공제한 이후의 환원이율, 이것도 수익률 어디가 높아요? 세 전이 높죠, 당연히. 이런 건 상식적으로 좀 판단하시면 돼요. 이런 게 있어요. 종류와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 보시면은,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 결정 방법이죠. 자,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 결정 방법을 보시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관련해서 시장 추출법이라고 해요. 시장 추출법을 다른 말로 시장 접근법 또는 시장 비교 방식이라고도 해요. 시장 접근법, 또 시장 비교 방식이라고도 해요. 자, 여러분이 추출은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최근에 유사한 거래 사례를 수집을 해서 그 사례에서 환원이율을 직접 구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자, 직접입니다. 간접이 아닙니다. 간접이 아니라는 거, 직접. 자, 여러분 시장에서 구하기 때문에 시장성에서 구하기 때문에 실증적이고 또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 순수익에 근거하기 때문에 사후적 개념이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왜? 여기는 다 뭐죠? 사전이잖아요. 사전. 장래에 산출할 것을 기대되는 사전 수익. 자, 그리고 조성법. 두 번째는
조성법, 요소 구성법이 있어요. 자, 조성법은 환원, 이율은 순수 이율의 오이합률을 가산한 율로 한다. 이때 순수 이율은 우리 투자론에서 배우셨던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자, 투자론에서 배우셨던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얘기해요.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또 뭘로 출제를 많이 하면 기대이율로 출제합니다. 기대이율은 적산법이죠. 기대이율이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요 오이합률은 오이합 부담에 따르는 할증률. 오이합 부담에 따르는 할증률을 얘기해. 할증률. 그래서 여러분 교재 거기 4가지 요소가 나오죠.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또 여러분 현금화가 쉬운가 어려운가, 비유동성, 또 부동산 관리가 어려운가 또 쉬운가, 난이성, 또 투자한 자금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못한가. 여러분 위험이 높을수록, 현금화가 어려울수록, 관리가 어려울수록 위험률은 뭐한다? 증가해. 증가는 여기 플러스 요소로 가는 거야. 그런데 자금의 안전성이 높으면 위험이 점점 줄어들죠. 안전성이 높으면 이때는 위험률이 감소하는, 또 무슨 요인? 여기 마이너스 요인으로 들어오는 거. 자, 이 얘기죠. 그래서 자, 대상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여러 가지 요소로 이렇게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해서 이 개별적 위험에 따르는 할증률을 순수 이율에 더해서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을 조성법이라고 하는데, 주의를 했거든요. 이 위험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감정평가세의 주관 개입의 여지가 많다는 단점이 있고, 요 두 수식에 대부 비율이라는 용어가 없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도 자금을 융통받아 투자하는 게 없어요. 대부 비율이 없기 때문에 저당 금융,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저당 금융이 환원 이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은 있어요. 여러분, 금융기관 융자 못 받으면 부동산 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자, 어제 뉴스 며칠간 보니까 우리 인천의 송영길 계양이죠, 옛날에 계양구 국회의원 하신 분이 그쪽인데, 계양구 쪽인데, 이분이 뭐라 해요? 대부 LTV를 90%까지, 예? 젊은 계층, 예? 소득이 낮은 계층 90%까지 해주겠다 했는데, 그리고 어떤 분은 막 계속 대부비를 높여주겠다 뭐 했는데, 어제 정부가 뒤통수를 쳤죠.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은행으로부터, 하여튼 금융기관부터 대출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원리금 얼마, 소득에서 얼마 할 거냐. 그러면 대출받기가 더 어렵거든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그걸 40% 적용하겠다. 어제 발표했어요. 단계별로 원래 7월, 2002년, 2003월부터 다 적용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대출이요 더 받기 어려워요. 예? 지금보다. 예?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쓰신 분도 더 대출 받기 어렵다. 예? 그래서 난리 났어요. 젊은 사람들은 주택 담보대출 못 받냐 이제. 분양. 그러니까 여러분이 6억짜리 아파트 분양받으면 대출이 1억 7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2년 뒤에는. 그럼 아파트 분양받지 말라는 얘기지 뭐. 예? 분양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 나지. 예? 예? 그래서 올해 또 어제 통과됐어요. 어제 잠자고 났더니 통과됐다.
공공주택 특별법. 우리 배우잖아요. 공공주택 특별법에 우리 하나 용어가 들어왔어요. 예? 지분 적립형 공공주택.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공주택에 LH에서 공급하는데 20에서 25% 분양 가격에 20 내지 25%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30년에서 40년 나눠서 내라. 매월. 예? 예? 그럼 다 돈을 갚으면은 소유권 넘겨주겠다 얘기예요. 그게 지분 적립형 공공주택. 어제 통과됐어요. 이제 원래 시험 나올 수도 있죠. 그러려면은 나중에 또 이제 그 강의를 할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뭐 바뀐 게 툭툭 튀어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요, 이제 하여튼 바뀐 법은 잘 보셔야 돼요, 요즘. 자, 우선 조성법인데, 하여튼 아까 융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투자, 결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올해 시험은 이게 중요해요. 물리적 투자결합법. 올해 시험은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중요하다. 여러분 환원율 계산할 때 이걸 갖고 출제가 예상됩니다. 출제는 어느 거 갖고? 이게 원래 중요하다. 자,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요겁니다. 토지에 뭐가 있어요? 건물. 자,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우선 배우셨는데, 복합 부동산의 순수익, 순영업소득이죠. 복합 부동산의 순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며, 서로 다르고 토지소득, 건물소득 분리될 수 있다. 원래는 분리하기가 어려운데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해서 구하는 방법을 물리적 투자결합법. 그래서 이거 환원율 구하는 거 출제 여러분이 여기서요 환원율 몇 프로 10% 주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요거 구하라 하면요 시험 문제 요걸로 출제해요. 물리적 투자결합법으로. 그래서 환원 이율은 자, 여러분이 토지 소득, 건물 소득 분리될 수 있죠. 자, 그래서 토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토지 환원 이율. 또 건물 투자, 토지 건물 분리했어요. 건물 투자자가 요구하는 우리가 수익률을 건물 환원 이율인데 요게 서로 다르다. 요 두 개가 서로 달라요. 뭐 10% 하면은 안 돼. 달라요. 예를 들면 몇 프로? 5%, 몇 프로? 10%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까 토지 소득, 건물 소득 여기 서로 달라야 돼요. 그리고 전체, 가중치 곱한데 이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뭐가 차지한다?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토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가중치. 또 여기는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건물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가중치를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이때 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내겠죠. 뭘로? 토지 가격대, 토지 가격대 건물 가격은 예를 들어서 뭐 40% 대 60%. 그러면 가중치가 어떻게 돼요? 이제 곱해줘야 되는데 가중치가 들어갈 때 전체 100%에서 토지는 몇 프로 차지? 40% 차지. 여기는 전체 100%에서 건물은 60%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그럼 가중치가 얼마? 0.4니까 2% 곱하면 0.6 곱해주면 6%, 2% 6% 대주면 몇 프로? 8%. 그래서 구하는 거. 자,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올해는 좀 중요합니다. 금융은 돈을 빌렸네요. 금융은 뭐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돈과 남의 돈 갖고 따져야 돼. 내 돈, 남의 돈. 그래서 환원 이율인데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또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르다는 전제하에 서로 다르다는 데 착안을 해서 투자 자본을 금융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자, 지분 투자자 요구 수익률을 지분 환원율이라고 해. 이때 지분은 뭐예요? 지분은 자기자본. 지분 환원율을 자기자본 환원율. 그리고 저당 투자자 요구 수익률을 저당 환원율. 저당은 또 뭐라고 하죠? 타인자본. 저당 환원율을 타인자본 환원 이율이라고 해요. 여기다가 가중치를 곱해줘. 내 돈, 남의 돈 또 분리됐어요. 내 돈이죠. 자,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내 돈이 차지하는 비율. 자, 부동산 가격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부동산 가격에서 남의 돈,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저당 비율을 다른 말로 대부 비율, LTV라고 해요. 저당 비율을 대부 비율, LTV. 이때 지분 환원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우리는 한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 배당률을 적용하고, 저당 환원율로서 우리는 카즈딘이라는 학자는 저당 상수를 적용한다. 내 돈, 남의 돈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요거 객관적일까요? 주관이 개입됐을까요? 지분 투자자, 여러분 보통의 일반 투자자인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주관적이지. 근데 저당 환원율, 저당 상수, 이것은 어때 금융기관에서의 우리 보는 입장이니까 이거는 객관적이겠지.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데 차가. 자, 금융적 투자 결합법. 요 금융적 투자 결합법을 계량을 합니다. 계량에서 나타난 우리 방법이 바로 뭐죠? 네 번째 나오는 엘오드법. 자, 여러분이 우리 배운 용어 중에 지분 수익률도 배우셨고 총 투자 수익률도 배웠는데, 엘오드법은 뭐를 강조하냐면요, 지분 수익률을 강조하는 학자예요. 지분 수익률. 그러니까 총 투자 수익률이 아니다. 자, 총 투자 수익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강조한다? 지분 수익률을 강조하는 거예요. 총 투자 수익 남의 돈도 들어가니까. 자, 우선은 지분 수익률을 강조하는데, 자, 시험 문제는 요거죠. 환원 이율의 영향, 여러분이 사전 수익률, 기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크게 세 가지로 봐요. 근데 주의했거든요. 여기는 엘우드법은 가정을 두 개를 하거든요. 전형적인 보유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전형적인 보유기간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건물 수명 닿을 때까지 보유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 한다? 단기간 보유한다. 단기간 보유한다. 그럼 단기간 보유한다는 거 뭐죠? 그래서 5년 보유하다가 처분한다, 이런 얘기겠죠? 건물 수명 닿을 때까지 보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간 보유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유기간 동안 매 기간마다 현금 유입, 현금 유출, 현금 흐름이 있어요. 요거. 그리고 또 대출 받았잖아요. 그럼 대출 받으면 돈 갚아야 돼. 매 기간 또 원리금을 상환해 나감에 따라 어떻게 돼? 자기 자본이 그만큼 증가해. 이걸 전문용어로 지분 뭐라고 한다? 형성분. 자기 자본이 그만큼 돈 갚아 나감에 따라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증가. 그리고 또 이런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때 가격에 비해서 처분할 때 가격, 보유기간 말 처분 시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으니까 상승분 또는 하락분, 그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에 영향을 미친다? 환원 이율,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전형적인 보유기간이 있고 또 전형적인 저당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금융적 투자 결합법을
계량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내 돈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뭐를 한다. 남의 돈을 반드시 조달해야 돼. 타인 자본이 반드시 조달하다 보니까 타인 자본 조달하면은 뭐가 있어? 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자율이 영향을 주겠죠. 돈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대출 이자율이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타인 자본에 따르는 대출 이자율이 또 수익률에 영향을 미쳐요. 여기 비싼가 낮은가? 당연히 수익률에 영향을 주죠. 자, 그리고 부동산 가치는 내 돈, 지분 가치, 남의 돈, 저당 가치로 구하는데 이 부동산 가치를 구하기 위한 미래에 예상되는 소득, 환원. 자, 현재 부동산 가치를 구하기 위한 미래에 예상되는 환원 대상 소득은 뭘로 보냐 하면요. 세전이야, 세전. 세후가 아니라 세전 현금 흐름을 세전 현금 흐름 또는 세전 현금 수지를 환원 대상 소득으로 봐야 세전이기 때문에 세금. 자,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세금은 소득세. 세금이 세전이기 때문에 세전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자, 요거는 지분 수익률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데, 그래서 비판을 해요. 왜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만 보느냐? 비판에서 나타나는 게 부채 감당법 또는 부채 감당률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게텔이라는 학자에서 나타난 게텔법인데, 누구 입장에서? 지분 투자자 입장이 아닌 저당 투자자를 다른 말로 대출자인 금융기관 입장에서 환원 이율을 구한다. 그래서 환원 이율은 부채 감당률. 자, 여러분 우리 투자론에서 배우는데 올해도 요거 모르면 안 돼요. 요 수식은요 시험 문제 단골입니다. 올해도 출제가 됩니다. 순 영업소득이 뭐예요?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 요걸 모르면 안 돼요. 요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채 감당률을 근거해서 환원율을 구하는데, 여기다가 또 뭐가 있어요? 대부 비율.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에다가 또 뭐가 있냐면 저당 상수가 있어요. 요 세 가지는 모두 금융기관이 중시하는 요소로 환원율을 구해서 객관적이고 계산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지나치게 대출자인 금융기관을 보호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요. 투자 의사결정 주체는 누구? 지분 투자자인데 대출자를 너무 고려한다. 그런데 문제는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물어요. 뭐죠? 저당 상수. 또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물으면 부채 감당률. 그리고 요 세 개 곱한 거 시험 문제 또 24회 시험에 또 한 번 출제를 했었죠. 자, 533페이지 문제 하나 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치 산정 구할 때 적용할 환원율인데, 순영업소득은 얼마? 3천만 원. 자, 순영업소득 3천만 원, 부채 서비스에 1,500만 원이니까 얼마? 요 값은 2가 나왔죠? 2. 그리고 거기에 지분 비율 대 대부 비율 몇 프로? 40%. 대부 비율 몇 프로? 40% 나왔고, 그리고 저당 상수 0.1777. 그럼 요거 몇 프로? 80%.
0.177 곱해줬더니 14.16% 정도. 자, 여러분이 올해 시험은요, 이게 중요합니다. 올해 시험은 뭐가 중요하다? 물리적 투자결합. 요 수식 계산하는 게 원래는 좀 중요하니까 좀 신경을 좀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534페이지에 오시면 환원 방법에 있어서 거기에 밑에 환원 대상 소득에 따른 분류에서 여러분이 그 산식 투자론에서 배운 수식이 나오죠. 투자론에서 배운 수식이 그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환원 대상 소득, 요건 아까 엘우드 법을 세전 현금 흐름을 환원 대상 소득으로 봐서 부동산 가치를 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뭐 그런 내용을 우선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에 거기에 535페이지 보시면은 이 직접 환원법에 있어서 정통적인 수익 환원법 관련해서 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어떤 개념인가? 자본 회수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걸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하고 이제 감정평가의 절차 그리고 물검결 주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